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저는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메스타야 홈구장에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에도 홈경기 7승 4무 2패로 원정에서의 3승 3무 7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점이 3배가량 감소가 되는 발렌시아의 홈 수비력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도 굉장히 좋은 발렌시아이고 최근 라리가 홈경기 5승 4무 9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홈발을 받고 있는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홈에서 헤타페 상대로 6경기에서 3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가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이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공격수 우고드로 선수가 리그 7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그래도 주포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디에고 로페즈라는 핵심 공격수가 직전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디에고 로페즈 선수까지 활약을 해준다면 발렌시아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7승 4무 2패로 홈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7무 6패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 이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수비 집중력 저하까지 있기 때문에 이 헤타페가 원정에서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공격수인 마요랄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또 다른 핵심 측면 공격수인 그린우드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공격 원투펀치가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발렌시아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린우드, 마요랄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제이미 마타라는 공격수가 리그 4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타 선수가 얼마만큼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라는 팀은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만 만나면 퇴장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시즌 첫 맞대결 헤타페 원정에서도 발렌시아가 2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양팀이 맞대결을 펼쳐서 6경기 중에서 무려 4경기에서 퇴장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퇴장을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9장으로 전체 1등, 옐로 카드도 전체 94장으로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넵다페 깡패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 입장으로서는 헤타페의 넵다페 축구에 휘말리게 된다면 또다시 퇴장이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심판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산타나라는 주심이 심판을 봅니다. 이 산타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레드카드는 3장으로 그렇게까지 레드카드를 많이 뽑는 타입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옐로 카드가 80장으로 라리가에서 전체 2번째로 많은 옐로 카드를 뽑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옐로 카드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을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산타나 주심이 올 시즌 헤타페 경기를 굉장히 많이 관장을 했는데 이번 시즌 헤타페 경기만 3경기를 들어와서 옐로 카드를 9장, 레드 카드가 빵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헤타페 경기를 3경기나 관장을 하고도 레드 카드를 뽑지 않고 옐로 카드만 9장을 꺼내서 확실히 헤타페 쪽으로 관대한 판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헤타페가 발렌시아 원정에서 거친 축구를 해도 이 산타나 주심이 레드카드를 뽑지 않고 이렇게 옐로카드로만 그치는 판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발렌시아 선수들이 흥분을 하면서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하면서 또다시 헤타페에게 말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때 당시에는 발렌시아가 심판 판정 덕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라리가 사무국 입장으로서는 이 발렌시아가 2번 연속 심판 판정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 쪽으로 오히려 심판 판정이 좋게 작용이 된다면 이 발렌시아가 또다시 퇴장을 당하면서 헤타페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폴 추천으로 최소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그래도 1번 경기는 헤타페의 주포 공격수 마요랄과 그린우드가 빠지는 점을 고려해서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4위로 기본적으로 높이가 뛰어난 팀이지만 이 제공권이 뛰어난 것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견고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세트피스 득점이 0골로 세트피스 득점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헤타페 입장으로서는 발렌시아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상당히 호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유가 된다면 최소한 무승부 정도는 가지고 가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3무 4패로 승리가 없다가 직전 번리 원정에서 그래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이미 셰필드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뒀던 본머스이고 최근에 셰필드 상대로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솔랑케 선수가 최근에 리그 9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이 직전 경기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솔랑케 선수를 앞세운 본머스가 화력적으로 셰필드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세네시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6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7경기 기준으로 72실점, 최다 실점 1등을 달리면서 공격력도 꼴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굉장히 강등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역습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 아처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빠져있는 셰필드이기 때문에 이 셰필드 특유의 역습 한 방의 위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이 양팀의 1차전 맞대결 내용인데 당시에 본머스가 셰필드 원정에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3대1로 완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본머스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이 세트피스 수비가 견고하지 않은 팀인데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도 딱 2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머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셰필드가 공략하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본머스가 훨씬 더 나은 경기를 하고 있고 더 나은 팀이라는 점에서 본머스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쎄한 것은 이번 승무패 14회차에서 정배당을 받은 팀들 중에서 현재 본머스가 가장 낮은 1.2대의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본머스가 이번 회차에서 가장 낮은 정배당을 책정을 받을 만한 팀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감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양팀의 1차전 맞대결 내용 그리고 최근에 셰필드가 보여주고 있는 수비 불안과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땐 그래도 본머스의 승리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루턴타운의 경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이 루턴타운 쪽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공격수인 에제 선수가 복귀전을 치러서 이 토트넘을 상대로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으로서는 이 에제 선수의 활약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단기간에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독 교체빨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주전 중앙 수비수 게이 선수가 무릎 부상, 주전 측면 공격수 올리세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핵심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와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루턴타운인데 핵심 장신 공격수인 아데바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이 4경기에서 4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데바요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루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로 승리가 없는 루턴타운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모든 대회 원정 경기에서는 3승 2무 1패로 오히려 원정에서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루턴타운이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은 그러한 점을 기대를 걸어 봄직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턴타운 역시 아데바요 선수를 비롯해서 주전 수비수 벨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나캄바, 수비수 로키어, 주전 중앙 수비수 오쇼 선수가 근육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 역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면서 이 제공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루턴타운 특유의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이 세트피스 실점이 적지 않은 팀이고 양 팀이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쳐서 루턴타운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루턴타운이 세트피스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루턴타운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도 12골로 네 번째로 많은 팀이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시면 현재 3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떨어지는 세트피스 골 결정력으로 과연 루턴타운의 제공권을 뚫어내면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에 의한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 특유의 롱볼 축구, 롱볼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압박 라인을 내리면서 촘촘한 두 줄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팀은 아니지만 직전 토트넘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득점을 기록한 것처럼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공수 전환에 있어서 수비 복귀가 그렇게까지 기민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루턴타운의 롱볼 역습도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특히나 최근에 원정에서 3승 2무 1패를 달리면서 이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으로서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루턴타운 원정에서 비록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점유율을 61%나 가져가면서 이 슈팅 숫자도 2배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루턴타운 원정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당히 좋았다는 측면 그리고 글라스너 감독이 확실히 조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크리스탈 팰리스도 홈에서 오히려
성적과 수비력이 향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이 루턴타운 특유의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고려한다면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풀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풀럼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 원투펀치인 황희찬과 쿠냐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도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황희찬과 쿠냐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던 울버햄튼이고 이 설상가상으로 뉴캐슬전에서 주전 측면 공격수 네투 선수마저 근육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투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울버햄튼이 자랑하는 3톱이 모두 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풀럼 상대로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울버햄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풀럼 상대로 4경기에서 1승 2무 1패 굉장히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6경기 기준으로는 오히려 3승 2무 1패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도 네투 선수 정도만 출전을 하더라도 특유의 홈발을 보여주면서 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풀럼이 홈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로드리고 무니즈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5골 깜짝 맹활약을 해주면서 라울 히메네즈라는 공격수의 부상 공백을 무색해 만들고 있습니다. 이선 공격수 해리 윌슨 선수 역시 브라이튼전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무엇보다 최근에 과거에 울버햄튼에서 명성을 떨쳤던 풀럼의 측면 공격수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백업으로 출전을 하면서 리그 2경기에서 1골 1도움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풀럼 입장으로서는 아다마 트라오레가 친정팀 울버햄튼 상대로 활약을 해주는 모습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둔 것은 양팀의 1차전 맞대결 내용인데 양팀 1차전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황희찬과 쿠냐가 득점을 풀럼 상대로 기록을 했지만 이 두 선수 모두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된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출전을 했었던 히메네즈가 이렇게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이 히메네즈 선수의 공백을 무니즈라는 공격수가 오히려 더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히메네즈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 측면에서는 확실히 원정팀 풀럼이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 내용 역시 풀럼이 점유율을 60%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 역시 2.9대 1.35로 울버햄튼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딱 3골로 현재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황희찬과 쿠냐가 빠진 상황에서 울버햄튼 특유의 역습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이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이 풀럼의 골문을 여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울버햄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깔고 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라는 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풀럼이라는 팀이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8승 1무 5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승 4무 7패 확실히 원정에서는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떨어지면서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이 패턴적으로도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까지 적용을 한다면 이 경기는 핵심 공격자들이 빠지는 울버햄튼 상대로 풀럼이 무승부로 결말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바치면서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카디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2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3번으로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최다 무자비 1등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라이오 원정에서도 극장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카디스이고 최근에 2경기 연속으로 극장골로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무승부 DNA가 있는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2승 7무 4패로 원정에서의 0승 6무 8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상대로 끈적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베티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홈경기 13승 1무 홈 깡패 면모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4승 3무 6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까지 고려를 한다면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또다시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리즈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전 이후에 4일 뒤에 인테르와의 챔피언스 리그 홈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고 인테르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테르와의 홈경기 2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테르를 제압하고 8강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이 그리즈만 선수를 무리해서 카디스 원정에서 부상 복귀를 시킬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만약에 아틀레티코가 그리즈만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충분히 원정에서 기복을 보여주면서 통수를 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해서 득점을 마이너스 7.71골 하면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라리가에서 27경기 18골에 그치고 있으면서 가장 떨어지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승리까지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이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6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카디스를 상대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아틀레티코가 충분히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 뒷공간으로 찌르는 양질의 스루 패스나 롱 패스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아틀레티코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원정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꼴찌팀 알메리아 원정에서도 그리즈만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특유의 원정 기복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카디스전 이후에 4일 뒤에 인테르와의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카디스 원정에서 그리즈만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카디스의 라리가 최다 무자비 1등 면모까지 고려를 해서 이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면서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그라나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그라나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가르면서 이 그라나다 쪽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보여주는 경기력만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도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소시에다드라는 팀은 프리미어리그로 치면은 맨유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소시에다드가 경기력적으로는 이변이 나올 것 같은 타이밍에 이변을 잡으면 오히려 소시에다드가 체급을 보여주면서 허무하게 약팀을 두들겨 패는 그림이
나오고 이 소시에다드가 경기력이 한창 좋아서 철석까지 믿었을 때는 오히려 약팀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통수를 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청개구리인 이 맨유와 비슷한 성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누가 봐도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그라나다 쪽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타이밍에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체급을 보여주면서 특유의 꾸역승은 거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그라나다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10경기 기준 2승 8패로 이 소시에다드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경기력과 체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꾸역꾸역 체급을 보여주면서 꾸역승은 거두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이유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라나다 상대로 굉장히 열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이 소시에다드가 부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올 시즌 양팀의 1차전 맞대결 통계인데 이 소시에다드가 난타전 끝에 5대3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소시에다드가 압도를 했던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득점도 8골로 현재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그라나다가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 소시에다드가 충분히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로 승리가 딱 1승밖에 없었고 그 1승마저도 2명이 퇴장을 당했던 마요르카를 상대로 거뒀던 1승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경기력과 체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순수 경기력적인 측면으로는 그라나다 쪽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특유의 꾸역승은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그라나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지로나 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마요르카 대 지로나 경기 마요르카의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키면서 3등 적중에 성공을 한 바 있는데 이 당시에 마요르카 특유의 롱볼 역습 그리고 제공권 세트피스 한 방에 이 지로나가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 상대인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지로나가 똑같이 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로나가 올 시즌 홈에서는 10승 2무 1패의 홈깡패 면모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라리가에서 57골로 가장 득점력이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홈팀 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근에 지로나의 주포 공격수인 도브비크 선수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지로나가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로나가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고 이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하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오사수나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라는 팀은 올 시즌 세비야와 함께 라리가에서 10골,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로나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었던 마요르카보다도 오히려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이 더 많은 오사수나이고 이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홈에서 지로나를 꺾었던 마요르카와 동일하게 제공권이 공동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 바로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지로나 상대로 오사수나가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오사수나의 주포 공격수 부디미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 4골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보시면서 올 시즌 첫 지로나와의 맞대결에서도 이 부디미르 선수가 2골을 넣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디미르 선수의 한 방과 오사수나 특유의 세트피스 그리고 제공권 한 방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 고전을 했었던 지로나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을 보시면 점유율이 50대 50으로 상당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었고 당시에 지로나가 승리를 거두긴 했어도 경기 내용 자체가 오사수나가 전혀 밀린 모습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 마요르카 대 지로나 경기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은 마요르카 특유의 롱볼 역습에 지로나가 고전을 했던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요르카보다도 오히려 롱볼 정확도가 뛰어나면서 올 시즌 라리가에서 2번째로 뛰어난 롱볼 패스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 지로나가 직전 경기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 특유의 롱볼 역습에도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이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사수나 특유의 롱볼을 활용한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마요르카전에서 고전을 했던 양상이 오사수나 상대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5억 1천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